1. 정육각형 틀의 각 절점의 그림과 같이 하중 P가 작용할 때 각 부재에 생기는 인자 능력의 크기는 1번. 2. 다음 그림에서 빗금친 부분의 X축에 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4. IX는 64.4cm4. 3.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재료로 이루어진 합성 단면이 있다. 이 두 재료의 탄성 계수비가 1대2 합성 단면의 중립축의 위치 C를 단면 상단으로부터의 거리로 나타낸 것은 4. C는 13.75cm. 4. 지간이 리터인 단순 보위를 그림과 같이 이동하중이 통과할 때 지점 B로부터 절대 최대 힘 모멘트가 일어나는 위치는 3번. 5. 그림과 같은 보에서 하중 P만에 의한 시점의 처짐은 3. 1.0cm. 6. 그림에서 사선 부분은 단면의 핵을 표시한 것이다. 이의 거리는 3. 2는 D3. 7. 다음 그림과 같은 라멘에서 D 지점의 반력은 2. P. 8. 다음과 같이 A점의 연직으로 하중 P가 작용하는 트러스에서 A점의 수직 처짐량은 2번. 9. 다음 그림에서 중앙점의 휜 모멘트는 얼마인가? 4번. 10. 등분포 하중을 받는 다음 연속보의 지점 모멘트 MB는 얼마인가? 3번. 11. 단면 30cm 40cm, 지간이 10m인 단순보가 600kgm의 등분포 하중을 받을 때 최대 전다 능력은 1. 3.75kgcm2. 12. 길이가 리터이고 지름이 D인 원형 단면 기둥의 세장비는 2번. 13. 단면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단면 2차 모멘트 가운데 최대값을 가지는 것은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이다. 14. 그림에서 P1이 시점에 작용하였을 때 C 및 D점의 수직 변이가 각각 0.4cm, 0.3cm이고 P2가 D점에서 단독으로 작용하였을 때 C, D점의 수직 변이는 0.2cm, 0.25cm였다. P1과 P2가 동시에 작용하였을 때 P1 및 P2가 하는 일을 구하면 2. 1.45톤 cm. 15. 다음 그림에서 P1은 20kg, P2는 20kg일 때 P1과 P2의 합 R의 크기는 3번. 16. 다음 레민보에서 B점의 모멘트와 C점의 모멘트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게 하기 위한 의 값을 구하면 1, 6, 17. 다음 구조물에서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일어나는 처짐의 크기는 4번. 18. 기둥의 중심의 축방향으로 연직 하중 P는 120톤이 기둥의 흥방향으로 풍하중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분포하여 작용할 때 기둥에 발생하는 최대 압축응력은 4. 1625kgcm. 19. 준공 원형 강봉에 비틀림력 T가 작용할 때 최대 전단 변형률 감마 맥스는 750 곱하기 10-6매드로 측정되었다. 봉의 내경은 60mm이고 외경은 75mm일 때 봉에 작용하는 비틀림력 T를 구하면 1. 29.9톤 cm. 20. 다음 트러스의 부재력이 0인 부재는 4. 부재 CH. 21. 개방 트래버스에서 D측선의 방위는 2. S50도 W. 22. 그림과 같은 단곡선에서 외알의 크기는 3. 15.47m. 23. 완화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랜니스케이트 곡선은 곡선 체감을 전제로 하여 얻어진 완화 곡선이다. 24. 원격 탐측에 사용되고 있는 센서 중 수동적 센서가 아닌 것은 4. 레이다. 25. 우리나라의 지형도에서 해안선의 기준은 1. 만조시의 해안. 26. 중력 이상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2. 중력 이상이 의미면 그 지점 부근에 무거운 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하천에서 수혜선 결정에 관계되는 수위는 4. 평수위. 28. 평면 삼각형에서 이변의 길이가 30km, 25km이고 그 사이 각이 50도일 때 이 삼각형의 구가량은 4. 1.46. 29. 22km 곱하기 12km 지역을 축척 1/5천의 항공사진을 촬영할 때 필요한 모형의 수는 1. 80매. 30. A, B 두 점 간의 비고를 구하기 위해 경로에 대하여 직접 고저 측량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 B 두 점 간의 고저차의 최하값은 3. 32.241m. 31. 수준망을 각각의 환에 따라 폐합차를 구한 결과 다음과 같다. 폐합차의 한계를 로 할 때 우선적으로 재측할 필요가 있는 노선은 3. 만노선. 32. 노선의 곡률 반경이 100m, 곡선 길이가 20m일 경우 클로소이드의 매개 변수는 1. 45m. 33. 교각 I는 90도, 곡선 반경 R은 150m인 단곡선의 교점의 추가거리가 1119.250m일 때 곡선의 종점까지의 추가거리는 3. 1224.869m. 34. 절대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화면거리의 조정. 35. 축척이 내 도상에서 어떤 토지 계량 구역의 면적을 구한 결과가 40.52cm2였다면 이 구역의 실면적은 1. 1013만 m2. 36. 다음 중 지성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조선. 37. 1600m의 정사각형 토지 면적을 0.5m2까지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 길이의 관측 정확도는
1. 6.3mm. 38. 단열 삼각망의 조정 조건이 아닌 것은 1. 측정 조건. 39. 축척이 1/5천인 지형도상에서 어떤 산정으로부터 산 밑까지의 거리가 50mm이다. 산정의 표고가 125m, 산 밑면의 표고가 75m이며 등고선의 간격이 일정할 때 이 사면의 경사는 몇 %인 3. 20%. 40. 평판 측량에서 도상점의 위치 허용 오차를 0.2mm로 볼 때 95차를 6cm까지 허용할 수 있는 축척은 얼마까지인가? 4. 1/600. 41. 비중 0.9인 빙산이 비중 1.02인 해수에 떠 있고 노출된 부분의 부피를 1이라고 하면 빙산 전체의 부피는 1. 8.5. 42. 그림과 같이 반지름 R인 원형관에서 물이 충리로 흐를 때 중심부에서의 최대 속도를 Vc라 할 경우 평균 속도 Vm은 1번. 43. 다음 중 오리피스의 이론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4. 모세관 현상의 원리. 44. 여과량이 2m 3세크이고 동수경사가 0.2, 투수계수가 1cm/2c일 때 필요한 여과지 면적은 4. 1000m. 45. 사각형 단면에서 한계수심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1번. 46. 다음 중 수위유량 관계 곡선의 연장 방법이 아닌 것은 3. 시센 가중 방법. 47. 미계측 유역에 대한 단 이유량도의 합성 방법이 아닌 것은 2. 호턴 방법. 48.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 방정식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4. A1V1은 A2V2. 49. 동일한 유체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모관 상승고를 구하였다. 직경 D인 원형관을 세웠을 때의 상승고를 하 간격 D인 나란한 연직 평판을 세웠을 때의 상승고를 HB라 할 때 올바른 것은 1. 하는 2HB. 50. 비피압 대수층 우물의 경우 반경 100m 지점에서 지하 수위가 50m, 지하 수위의 경사가 0.05, 투수 개수가 20m대일 때 유량은 4. 약 31,400m 3대2. 51. 유역 면적이 1km2, 강수량이 1000mm, 지표유입량이 40만 m3, 지표유출량이 60만 m3, 지하유입량이 10만 m3, 저리량의 감소량이 20만 m3이라면 증발량은 3. 70만 m3. 52. 다음 그림은 개수로에서 동점성 개수가 일정하다고 할 때 수심 H와 유속 V에 대한 한계 레이놀즈 수와 후르드 수를 전대수지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눌 때 난류인 상류를 나타내는 영역은 1. A. 53. 하천 모형 실험과 가장 관계가 큰 것은 1. 프루드의 상사 법칙. 54. 그림에서 가속도 알파 19.6ms일 때 A점에서의 압력은 3. 3.0 tm2. 55. DAD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유역 면적을 대수축에 최대 평균간 우량을 산술축에 표시한다. 56. 그림과 같이 유량이 Q, 유속이 V인 유관이 받는 외력 중에서 Y축 방향의 힘에 대한 계산식으로 맞는 것은 57. 직경 50cm의 원통 수조에서 직경 1cm의 관으로 물이 유출되고 있다. 관 내의 유속이 1.5m 매초일 때 수조의 수면이 저하되는 속도는 4. 0.06cm 매초. 58. 그림에서 A, B에서의 압력이 같다면 축소관의 지름 D는 약 얼마인가? 3. 235mm. 59. 강우 강도가 I1은 200mm 100 MIN, I2는 50mm 30 MIN 및 I3는 120mm 80 MIN일 때 3종의 강우 강도 I1, I2 및 I3의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은 1. I1, I2, I3. 60. 베르누이 방정식이 로 표시될 때 흐름의 가정 조건이 아닌 것은 4. 등류. 61. 철근 콘크리트 단면의 결정이나 응력을 계산할 때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다음의 어느 값으로 취하는가? 3. 할선 계수. 62. 그림과 같은 단순 PS15의 등분 포화 중 W는 40kNm이 작용하고 있다.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상향력과 이 등분 포화 중이 비기기 위한 프리스트레스 힘 P는 얼마인가? 1. 2133.3kN. 63. PS 강선을 긴장할 때 생기는 프리스트레스의 손실 원인이 아닌 것은 3.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과 크리프에 의한 원인. 64. 강도 설계에서 FCK는 29MPa, FY는 300MPa일 때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근 B값은 2. 0.046. 65. 복철근 보의 압축철근에 대한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단면 저항 모멘트를 크게 증대시킨다. 66. 그림과 같은 단철근 직사각형 보를 강도 설계법으로 해석할 때 콘크리트의 등가 직사각형의 깊이 A는 FY는 300MPa, 3. A는 83mm. 67. 이 방향 슬래브의 설계에서 직접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4. 모든 하중은 연직 하중으로 슬래브판 전체의 등분포이고 활하중은 고정 하중의 2배 이상이라야 한다. 68. 나선철근 압축 부재 단면의 신부 지름이 400mm, 기둥 단면 지름이 500mm인 나선철근 기둥의 나선철근 B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FY는 400MPa. 2. 0.0152. 69.
플랜지 유효 복이 B이고 복부폭 BW인 복철근 키음보의 중립축이 복부에 있고 휨 모멘트가 작용할 때의 응력 계산 방법이 옳은 것은 2. 폭이 BW인 직사각형보로 계산 70.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철근으로 부적당한 것은 1. 주인장 철근의 30도 이상의 경사로 설치되는 스터럽 71. 그림에 나타난 직사각형 단철근보의 공칭 전단 강도 VN을 계산하면 으로 사용하며 스터럽 간격은 150mm이다. 철근 D13 일본의 단면적은 126.7mm, FCK는 28MPa, FY는 350MPa이다. 4. 385KN 72. 400mm 곱하기 400mm의 단면을 가진 띠철근 기둥이 양단 힌지로 구속되어 있으며 횡방향 상대 변이가 방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단주의 한계 높이는 얼마인가? 2. 2.64m 73. 도로교의 충격계 수식으로 옳은 것은 1번 74. 인자 능력 검토를 위한 L-150 곱하기 90 곱하기 12인 형광의 전개 총폭 비중은 얼마인가? 1. 228mm 75. 처짐과 균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크리프, 건조 수축 등으로 인하여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진행되는 처짐이 탄성 처짐이다. 76. 경관이 12m인 대칭 T형보에서 슬래브 중심 간격이 2.0m, 플랜지의 두께가 300mm, 복부의 폭이 400mm일 때 플랜지의 유폭은 2. 2000mm 77. 과소철근 콘크리트보에서 철근이 항복한 후에 계속해서 외부 모멘트가 증가할 경우 중립축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1. 압축연단 쪽으로 이동한다. 78. PSC-보의 휨 강도 계산 시 긴장제의 응력, FPS의 계산은 강제 및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관계로부터 정확히 계산할 수도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FPS를 계산하기 위한 근사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PS 강제의 응력은 항복응력 도달 이후에도 파괴 시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79.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가 거의 같다. 80.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단부에 스터럽을 배치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4. 보에 생기는 전단 응력에 저항시키기 위하여 81. 습윤 단위 중량이 2.0tm3, 함수비 20%, GS는 2.7인 경우 포화도는 2. 87.1%. 82. 점토 지반의 강성 기초의 접지압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초 모서리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83.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물이 상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를 때 A, B양단에서의 전수두차를 구하면 3. 1.2m 84. 동상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동결 깊이보다 낮게 있는 흙을 동결하지 않는 흙으로 치환한다. 85. 지표가 수평인 곳에 높이 5m의 연지 공벽이 있다. 흙의 단위 중량이 1.8tm3, 내부 마찰각이 35이고 점착력이 없을 때 주동토합은 얼마인가? 4. 7.5tm 86. 점착력이 0.8tm2, 내부 마찰각이 30도, 단위 최적 중량 1.6tm3인 흙이 있다. 이 흙의 인장 균열은 약 몇 cm 깊이까지 발생할 것인가? 3. 1.73m 87. 다음의 시험법 중 치갑을 받는 집안의 전단 강도를 구하는데 가장 좋은 시험법은 4. 삼축 압축 시험 88. 무게 320kg인 드롭햄머로 2m의 높이에서 말뚝을 때려 박았더니 치마량이 2cm이었다. 샌더의 공식을 사용할 때 이 말뚝의 허용 지지력은 4. 4000kg 89. 도로 집안의 평판 제하 실험에서 1.25mm 치마될 때 하중 강도가 2.5kgcm2일 때 지지력 계수 K는 2. 20kgcm3. 90. 실트, 점토가 물속에서 침강하여 이루어진 구조로 단립 구조보다 간극비가 크고 충격과 진동에 약한 흙의 구조는 4. 봉소 구조. 91.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샌드 파일을 정삼각형으로 배치할 때 모래기둥의 간격은 1. 38cm. 92. 다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 세립토가 많을수록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한다. 93. 어떤 시료의 암밀 시험 결과 CV는 2.3, X10-3cm2세크라면 두께 2cm인 공시체가 암밀도 50%에 소요되는 시간은 1. 1.43분. 94. 식으로 나타내는 액성지수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4. 액성지수의 값은 흙의 투수 개수를 추정하는 데 이용된다. 95. 표준 관입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모래지반에 대해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얻을 수 있다. 96. 기초폭 4m의 연속 기초를 지표면 아래 3m 위치의 모래지반에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표준 관입시험 결과에 의한 사질 지반의 평균 N값이 10일 때 극한 지지력은 2. 210tm2. 97. 어떤 시료에 대해 A값 1.0kgcm2를 가해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타되 시의 축차 응력은 1. 3.05kgcm2. 98. 그림과 같은 정수 중에 있는 포와토의 AA면에서의 유효 응력은 1. 12.2tm2. 99.
활동면 위에 흙을 몇 개의 연직 평행한 절편으로 나누어 사면의 안정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마찰원법. 100. 어떤 흙의 변수 위 투수 시험을 한 결과 시료의 직경과 길이가 각각 5.0cm, 2.0cm였으며 유리관의 내경이 4.5mm, 1분 10초 동안에 수두가 40cm에서 20cm로 내렸다. 이 시료의 투수 개수는 3. 1.60 곱하기 10-4cm 매초. 101. 하수 중의 질소와 인을 동시 제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고도 처리 시스템은 4. 애네어로빅 안악스 IC/OX IC법. 102. 슬러지를 혐기성 소화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호기성 소화법에 비하여 갖는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병원균의 사멸률이 낮다. 103. 하수도 시설을 계획할 때 일반적으로 목표 년도는 몇 년으로 하는가? 2. 20년. 104. 우물의 수리에서 자유수면 우물의 평형 공식은 1번. 105.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분류식은 관건의 퇴적이 적으며 수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06. 1일 28,800m의 물을 8.8m의 높이로 양수하려고 한다. 펌프의 효율을 80%, 축동력의 15%의 여유를 둘 때 원동기의 소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1. 41.3. 107. 어떤 배수의 20도씨 BODO가 200 mgl일 때 BOD1과 최종 BOD 값은 2다. 1. 60 mgl, 293 mgl. 108. 폭 5m, 길이 10m, 수심 4m인 콘크리트 직사각형의 수조 밑바닥에서의 수압 강도는 2. 4tme. 109. 상수의 정수 방법 중 염소살균과 오존살균의 장단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4. 오존살균은 염소살균에 비해 경제적이다. 110. 관로의 길이가 460m이고 관경이 90mm인 관수로에 물이 4msc의 유속으로 흐를 때 관수로 내에서의 손실수두는 1. 약 125m. 111.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2차 충전지 반송 슬러지의 농도가 16,000mg였다. 폭기조의 MLSS 농도를 2,500mg로 유지하기 위한 반송률은 2. 18.5%. 112. 다음 중 도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4. 취수원으로부터 정수시설까지 보내는 시설이다. 113. 다음의 인구 추정 방법 중에서 대상 지역의 포화 인구를 먼저 추정한 후 계획기간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4. 로지스틱 곡선법. 114. 어떤 도시에서 제한기간 5년의 강우강도시기 I는 225T0.393이고 배수면적은 0.04제곱킬로미터이며 유출개수는 0.6이다. 유역경계에서 우수거 입구까지 유입시간이 7분이고 우수거 하단까지의 유하시간이 9분이었다. 합리식에 의하여 우수거 하단에서의 최대 계획 우수 유출량은 1. 0.5045M3S. 115. 수도물에서 페놀류를 문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1. 불쾌한 냄새를 내기 때문. 116. 자테스트는 적정 응집제의 주입량과 적정 pH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자테스트 시 응집제를 주입한 후 급속교반 후 완속교반을 하는 이유는 4. 플록을 깨뜨리지 않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117. 하수관거의 단면 형상은 원형, 직사각형, 말구평, 계란형 등이 있다. 다음 중 말구평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현장 타설의 경우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118. 정수 처리에서 염소 소독을 실시할 경우 물이 산성일수록 살균력이 커지는 이유는 3. 수중의 호클 증가. 119. 오염된 호수의 심층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낮은 용존산소로 인해 수중생물의 서식에 좋지 않다. 120. 다음은 하수관의 맨홀 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3. 관이 합류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